이집트 피라미드의 조용한 시선 너머에는 그 비밀을 파헤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수수께끼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노력으로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신비한 무덤부터 수수께끼에 쌓인 수수께끼 같은 유물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발견의 보물창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래에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며 가장 경험 많은 연구자조차도 떨게 만듭니다. 번호 1. 재미의 신을 형상화한 반지. 보물 찾기의 흥분에 필적하는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이집트는 3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금 장신구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물은 번화한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고대 도시 아케나텐, 현재 아마르나의 매장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텐, 에이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태양신에 초점을 맞춰 이집트의 종교적 신념을 변형시키고 수도를 사막에 있는 그의 성역인 아케나텐, 아커나턴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라오 아케나텐, 아커나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발견이 아닙니다. 아케나텐의 종교개혁은 나중에 그의 아들 투탕카멘에 의해 역전되었고 도시는 파라오가 죽은 직후 버려졌습니다. 새로 발견된 보석에는 3개의 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재미의 신으로 알려진 베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난쟁이로 묘사된 베스는 음악, 축하 행사 및 출산 중 여성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왜 이 보석들과 함께 묻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탐험하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모험입니다. 베스와 관련된 이 매혹적인 금 유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발견의 여정으로 발전합니다. 번호 2. 이집트 국립천문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소 내셔널 리서치 인스티튜트 오브 어스트라너미 앤드 고피직스의 연구팀은 일본 대학 2곳과 함께 기저의 체옵스 대피라미드, 그레이트 피러미드 오브 키아푸스에 인접한 서쪽 묘지 표면 아래에서 매우 저항력이 강한 전기 이상을 확인했다. 최근 아어키얼라지켈 프로스펙션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2021년부터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지상 투과 레이더, GPR와 전기 저항 단층 촬영, YAT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구팀은 약 2m 깊이의 얕은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모래로 채워져 있고 더 깊은 지층과 연결되어 있었다. L 모양이고 10x15m의 대략적인 치수를 가진 이 표면 구조는 지표에 의해 명확하게 캡처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더 깊은 지하 구조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트는 표면 아래 5에서 10m 깊이에 위치한 약 10x10m 영역에서 매우 저항력이 강한 전기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칙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일 수 있으며 공극 또는 공극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아직 그 성격을 정확히 지적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거대한 지하 고고학적 구조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변칙성이 수직 석회암 벽이나 무덤으로 이어지는 구덩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한다. 지표 구조와 지하 형성 사이의 연결은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번호 3. 나일강 밑에서 발견된 크리스 크레신트 박사가 이끄는 프랑스 이집트 고고학 탐사선은 아스완의 나일강 수중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 유물 최고위원회와 몽펠리에 폴 발레리 대학이 포함된 이 탐사단은 아멘호텝 3세, 투트모세 4세, 푸사메티쿠스 2세, 아프리스와 같은 파라오의 비문과 부조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아스완댐과 하이댐 사이에서 수행된 고고학 및
사진 탐사 프로젝트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물 최고위원회의 모하메드 이스마엘 칼레드 박사는 이 팀이 필레, 펄라이, 와 코노소, 카나소 섬에서 작업을 시작했으며 우수한 보존 상태 덕분에 비문을 정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크레센트 박사는 다이빙, 고고학 탐사, 수중사진, 사진 측량 및 고고학 도면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발견물을 식별하고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솔레이만, 이슬람 솔리란 박사는 비문이 3차원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되고 출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비 결과는 이 발견이 고대 이집트, 특히 18왕조와 후기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임무는 이 고대 문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더 많은 수중 비밀을 찾기 위해 나일강 바닥을 계속 탐험할 것입니다. 번호 4. 대피라미드 내부의 신비한 공허. 2016년 첨단 입자 물리학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자 그룹은 이집트의 상징적인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신비한 공허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뮤온 방사선 촬영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의료용 X선을 촬영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지구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선에 의해 생성된 아원자 입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뮤온이라고 하는 이 입자는 돌과 같은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뮤온이 통과하는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구조 내에서 공극이나 밀도가 낮은 영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약 30m 길이의 복도 같은 공간을 발견했으며 왕의 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와 매우 유사한 단면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목적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의 무게를 재분배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기능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추측은 미스터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념비에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날 때마다 불러일으킨 감정에 대해서도 말이다. 번호 5. 바그다드 배터리. 잘못 놓인 유물. 1938년 고고학자들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에서 오늘날 우리가 바그다드 배터리로 알고 있는 일련의 물체를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구리 원통과 철봉이라는 특이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르티아 시대, 대략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224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물은 흥미로운 이유로 역사가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식초나 레몬 주스와 같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을 도입하면 장치가 기본 갈바닉 셀과 유사한 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전기 도금, 다른 금속 위에 금이나 은의 얇은 층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형태의 전기 자극과 같은 의식적 또는 의학적 용도를 제안합니다.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번호 6. 사하라 사막의 고대 요새 위성 이미지 덕분에 과학자들은 리비아의 사하라 사막에서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을 닮은 100개 이상의 요새 구조물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고대 가라만테 문명의 작품이며 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유적을 탐사하는 동안 네스터 대학의 전문가들은 최대 4m 높이의 구조물, 주택 유적, 장례식 피라미드 및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발견이 가라만테스를 단순한 야만적 유목민으로 묘사한 로마 연대기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유적은 이 문명이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완벽하게 적응한 선진적인 정주 문명이었으며 물을 관리하고 장기간의 가뭄을 견디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7 사카라, 서카러에 있는 잊혀진 여왕과 수백 구의 미라,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 100주년을 맞아 수수께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역사가와 역사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저, 근처의 사카라, 서카러, 나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니스, 나는 신비한 왕비의 유해가 들어있는 문서화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네이스 여왕의 피라미드 옆에는 신왕국에 속한 300개 이상의 관과 미라가 인상적인 컬렉션이 발굴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각관은 고고학자들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대 그림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화려한 황금 가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역사에서 잊혀진 여왕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견된 물건 중에는 게임, 인형, 도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이 삶,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이스 여왕의 무덤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매혹적인 요소와 풀어야 할 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문명 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이러한 발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번호 8 악명 높은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를 둘러싼 상상 속에 깊이 뿌리를 둔 불안한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싹한 이야기에 따르면 파라오의 신성한 무덤을 감히 건드리는 대담한 영혼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으스스한 저주. 이 전설의 기원은 20세기 초반, 특히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일련의 충격적인 소문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발견 직후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상한 죽음, 설명할 수 없는 질병,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왕릉을 훼손함으로써 저주가 풀렸다는 생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고대의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노출된 것과 같은 논리적인 설명에 기인하지만 그 전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이집트 문화를 둘러싼 신비의 기운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매력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번호 9 고대 이집트의 무덤 깊은 곳에 시간에 갇힌 영혼인 비명을 지르는 미라에는 무명의 남자 또는 더 악명 높은 비명을 지르는 미라로 알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1886년 데이르 엘 바하리, 데이어 엘 바하리에 숨겨진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미라는 발견된 순간부터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른 왕실 미라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무섭다. 그의 얼굴은 절망의 찡그림으로 얼어붙었고 그의 입은 영원한 고뇌의 울부짖음처럼 보이는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양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이집트 문화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며 형편없이 방부 처리되어 불명예스러운 장례식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수많은 이론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추방자였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불명예스러운 귀족이거나 심지어 의식적인 처벌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아들인 펜타우르 왕자가 아버지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몄을 것이고 발각된 후 자살을 강요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성급한 장례식과 그의 얼굴의 불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설명해 줄 것이다. 오늘날까지 비명을 지르는 미라의 진짜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의 존재는 고대 이집트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 번호 10. 오시리온은 아비도스의 지하 수수께끼이며 오시리온은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아비도스에 위치한 인상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건축물입니다. 이 고대 건축물은 다른 고대 이집트 사원과는 매우 다른 정교한 건축물과 독특한 특징으로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을 계속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시리온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문명의 작품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입니다. 이집트 사원의 일반적인 직사각형 계획 대신 아시라이어는 진정한 목적과 기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자연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이트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최대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블록이 구조물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이 돌들은 200km 이상 떨어진 아스완에서 채굴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 기술 없이 어떻게 이 거대한 조각들을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을까요? 오시리온은 또한 2층 지붕과 12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동세기와 매우 정밀한 블록 스태킹을 포함하는 복잡한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인에 기인하는 것을 능가하는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보여줍니다. 또한 석회암보다 조각하기가 더 어려운 화강암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고급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수수께끼를 더하는 것은 오시리온에는 이집트 건축의 전형적인 상형 문자와 장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문이 부재는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는 부조와 종교 텍스트로 사원을 장식하는 이집트의 전통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원들은 수세기에 걸쳐 수정되고 재장식되었지만 오시리온은 손상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쌓인 모래와 흙층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주변 환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이전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현장을 둘러싼 석회암 인클로저에서 물의 침식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이 훨씬 더 습한 기후를 가졌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가설은 오시리온이 파라오, 이집트 이전에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시리온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지하의 특성과 끊임없는 물의 존재입니다. 현대의 지진 조사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현재 지면에서 최소 15m 아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훨씬 더 큰 건축물의 꼭대기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실험에서 더 깊은 속이 빈 방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오시리온 강 깊숙한 곳을 범람시키는 고인 물로 인해 배수와 완전한 굴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원 내부에는 수로, 연못 및 물의 흐름과 압력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가능한 경사가 있는 복잡한 유압 시스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고급 유압공학은 현대 기계가 없는 고대 문명에서 기대할 수 없는 물의 거동에 대한 이해를 제안합니다. 오시리온은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기술적, 역사적 능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물과 돌 사이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기념물. 번호 11. 사카라의 수수께끼 같은 평면.
1898년 이집트 사카라에서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파디이먼이라는 남자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도자기, 도구, 개인 소지품 등 전형적인 장례용품 중에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소유물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작은 새 모형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또 하나의 장식용 물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분석하면 눈길을 끌었다. 날개 길이는 17cm가 조금 넘었고 무게는 39g에 불과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리가 없었고 날개가 다른 이집트의 새 모델처럼 몸을 향해 접혀 있지 않고 마치 완전히 날아다니는 것처럼 수평으로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꼬리는 현대의 수직 안정장치와 유사하게 90도 회전했습니다. 이 물체는 1969년 해부학 교수이자 여러 항공 동아리의 회원인 컬릴 메시아 박사가 그것을 재발견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안할 때까지 70년 이상 동안 더 이상 기념식 없이 진열장에 보관되었습니다. 메시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칭,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태, 수직꼬리를 공기역학적 기능에 가능한 증거로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페인트가 없는 것이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에는 수평 안정장치가 없지만 메시아는 디자인이 축소된 크기의 항공기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고대 이집트인이 항공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과학계는 이러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집트인들이 비행 기술을 개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사카라 새를 단순한 장난감, 의식용 유물 또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 시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발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비행기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공기역학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논쟁을 살아있게 합니다. 정말 장난감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고대 지식에 대한 잊혀진 단서입니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카라 평면 등 고대 문명에서 기술 지식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큰 비밀을 숨길 수 있는 작은 나무 물체. 번호 12. 수수께끼 같은 셰일 원반, 셰일 디스크 오브 서카러, 이집트 사카라, 서카러의 고대 묘지에서 수수께끼 같지만 흥미로운 물체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셰일 원반이다. 지름이 약 60에서 75cm인 이 유물은 복잡한 디자인과 명백한 기술적 복잡성으로 구별되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조각 중 하나입니다. 깨지기 쉽고 작업하기 어려운 도린 표남을 정교하게 조각한 이 원반은 동심원의 원형 패턴과 중심축에서 뻗어있는 세 개의 꽃잎 모양의 돌출부가 특징입니다. 이 구조는 발견 이후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칭, 유선형 모양, 세심한 장인 정신은 당시의 전형적인 의식이나 미적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스크가 아마도 축에 장착된 회전 메커니즘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상징적 기능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전통적인 이론은 그것을 의식용 물건 또는 원시적인 유압 도구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여배 배열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를 더하는 것은 디스크 표면에서 발견된 화상 자국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신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물체가 일종의 강렬한 열에 노출되었거나 더 복잡한 기계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디스크와 함께 기어 모양의 세 조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안티키테라, 엔터키서러, 메커니즘과 비교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연결하는 이론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 기록은 고대 공학의 잃어버린 전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비교는 과거의 문명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것은 잊혀진 기술의 샘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현재 지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잘못 해석된 인공물입니까? 진실은 사카라 셰일 원반이 고대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내미는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역사의 모래 밑에 여전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 13.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타포시리스 마그나 신전에서 지하 12.8m의 바위를 깎아 만든 거대한 터널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터널의 깊이는 이미 경이로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내부에서는 신의 동상, 동전, 머리 없는 동상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깊이만이 아닙니다. 터널의 길이는 이집트 관광부의 성명에 따르면 1311m로 추산되며 이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이 발견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연인 마크 안토니우스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었다면 과학자들은 그것이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번호 14. 이집트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물 중 하나는 니보 우사노, 나이보 요서노 라고 불리는 25.4cm 높이의 동상으로 고고학자와 과학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진열장 안에 있는 동안 겉보기에는 스스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움직임의 원인을 해독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한 진동이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에는 인물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느리고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은 불안한 기운을 뿜어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동상이 무려 80년 동안 박물관의 컬렉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80도 회전이 최근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번호 15. 2018년 흥미로운 발견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와 바닥에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놀라운 능력에 새로운 빛을 비췄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델을 사용하여 전자기장이 피라미드 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안에서 파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전자기 에너지를 숨겨진 방으로 집중시키는 피라미드의 독특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방에는 파라오 쿠프, 쿄포의 유해와 그의 여왕을 위해 지정된 추가 방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피라미드가 내부 챔버 내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증폭하는 놀라운 능력이 밝혀졌으며 이를 둘러싼 신비한 차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